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올해 마지막 절기인 대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춥지 않은 소환 없고 포근하지 않는 대한 없다는 민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소환에 비해서는 날씨가 조금 풀렸죠. 아무래도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가 소환이고 대한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날씨가 조금 풀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운 시기죠. 대안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주로 새해맞이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묵은 것을 털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양력이고 설은 음력이기 때문에 이 설의 어떤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안이 지나고 나서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는 설 준비로 분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절기의 어떤 풍습 또 절기 음식 그리고 양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소환과 입춘 사이에 있는 1년 중에서 마지막 절기에 해당됩니다. 대안이라는 말 자체로 보면은 큰 추위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이 큰 추위라는 뜻보다는 겨울의 추위를 매듭짓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겨울은 이제 입동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끝이 나고 다음에는 이제 입춘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또한 그 대안은 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절분이라고 해서 섣달 금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금음날 이 밤을 해넘이라고 해서 콩을 그 땅이나 마루에 뿌려서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그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고문헌에 의하면은 이제 대안을 3으로 나눠서 초후에는 닭이 알을 품어서 부화하고 중후에는 매가 높고 빠르게 날며 이 마루에는 연못의 물이 단단하게 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초후가 되면은 닭이 병아리를 부화하는 그런 시기고 중후가 되면은 이제 매가 적극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며 마루가 되면은 이제 추위가 쌓이다 보니까 연못에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어는 그런 시기다라는 의미죠. 이 시기가 이제 입춘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고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궁궐이나 아니면 귀족들은 그 여름에도 이 얼음을 먹었죠. 석빙고에다가 얼음을 저장해 놨다가 이 여름에 이제 꺼내서 이렇게 먹는데 이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는 시기가 소안에서부터 대안에 이 사이였다 그래요. 이 얼음이 가장 두껍게 그런 어느 시기에 이제 얼음을 깨서 보관을 했겠죠. 또 이제 그 대안의 이런 추위는 물론 소환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추위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초한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안에서 한 5일 정도 지난 즉 중후쯤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입춘, 다음 절기가 입춘이죠. 입춘 전 3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신구간에는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제주지방에서는 동토부정이 없는 그런 시기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토부정이 없는 이유가 땅에 내려와서 이런 모든 걸 관여하던 신선들이 이 하늘을 올라가서 그 새해 새로운 일을 받아오는 그런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신선들이 없기 때문에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부정을 탈까 봐가지고 손을 대지 못했던 집수리나 아니면은 애양간 고치기 또 부엌의 문 수리하고 또 울타리 같은 데를 정비하고 변소도 고치고 집안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것도 베어내고 또 묘소도 고치고 이런 일을 잡다한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대안의 음식 풍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 대안에도 특별하게 대안에만 먹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새해가 다가오면서 새해 맞이 음식들을 소환 시기부터 준비한다 그랬죠. 이 옛날 그 음식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청도 미리 관아야 되고, 한가를 만들라래도 미리 어때요? 쌀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쪄서 말려가지고 나중에 튀기잖아요. 이런 그 말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 대한 시기는 이런 음식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흔히 비빔밥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있죠. 이것의 옛날 이름은 골동반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골동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옛날 물건들을 지칭하는 그 골동품이라 그러죠. 그거하고 같은 말로 오래된 어떤 그런 그 밥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음식물에 여러 가지 야채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비빔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옛날에 어떤 그 해를 넘기기 전에 그 묵은 어떤 그런 음식들을 싹 모아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는 데서 이 골동반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 명칭이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어떤 지방에서는 이제 새해맞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찰밥을 지어 먹거나 또 백로에 먹었던 녹두전도 부쳐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설 떡을 준비하면서 이 찹쌀이 좀 남으면은 이 찹쌀밥을 이렇게 해 먹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는 이제 또 가난한 집에서는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올 그 보릿고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한 끼 정도는 그렇게 죽을 쏘 먹는 집도 있었고, 또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구마로 한 끼를 때웠죠. 고구마에다가 동치미 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한 끼를 먹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 남쪽 지방에서는 또 이제 봄동이 밭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캐어다가 이렇게 그 전을 부쳐 먹기도 했고, 또 나물로 아니면 겉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또 해안 지방에는 시금치가 이제 노지에 많이 나는 그런 시기죠. 그러면 시금치 캐어다가 나물을 부쳐 먹기도 했고, 또 아직 그 가을에 그 준비해 놓은 시래기가 처마 밑에 남아 있는 시기죠. 그러면 시래기 꺼내다가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된장에 묻혀서 이렇게 먹었던 이런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통 음식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많이 먹었던 그런 시절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해안 바닷가 쪽에서는 그 아구나 물메기, 뭐 홍합, 굴, 꼬막, 미역, 김, 파래, 매생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고요. 특히 그 경남 지방에서는 아구에다가 콩나물하고 미나리 넣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아구찜을 많이 만들어 먹었고, 또 아구를 이용해서 아구탕을 끓여 먹었다고 하죠. 또 그 전남 해안 지방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그 매생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매생이에다 굴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여 먹었고, 또 매생이를 꼬챙이에다가 이 말아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었던 그런 그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또 감태가 또 이 시기에 나와서 겨울 밥상에 빠지지 않았죠, 남해안에서는. 그리고 저 일반적으로 그 해안 지방이 아닌 농촌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소뼈나 돼지뼈 이런 것들을 푹 과서 곰탕을 만들어서 파 많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것도 이제 이 당시에 어떤 그 시절 음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대한절기의 어떤 중국 풍습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 그 천진지방에서는 나벌, 음력으로 12월이죠. 가장 추운 날을 골라가지고 이 쌀을 깨끗이 씻어서 약간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항아리에 보관을 해놨는데 이것을 정남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 보관을 해놔도 이 상하지 않는데 급할 때 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대한절기에 이 쌀을 쪄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찐쌀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쌀이 부족할 때 미리 수확을 해가지고 볕에 이렇게 쪄가지고 먹었던 그런 올배쌀이라고 그래가지고 먹기도 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하는 겨울 절기의 마지막 그 절기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춥기 때문에 이 소환하고 그렇게 그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소환처럼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바람을 되도록 맞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양을 보하는 게 이제 기본 양생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자양해야 됩니다. 양기도 보존해야 되고 또 정을 축적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그 절기에 대비를 해야 되죠. 여름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쓸 에너지를 충분히 겨울에 이제 그 저장하는 게 이 기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생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의 어떤 상태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섭생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신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신장의 어떤 음과 양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양이 부족한 분들은 양을 보충해야 되고 음이 부족하면 음을 보충해야 되겠죠. 특히 그 신장은 보면은 뼈를 주관하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신장의 정에서 모든 에너지나 열량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신장의 양기를 명문지화라고 해서 이 명문지화가 강하면은 어떤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고 또 생명력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또 신장의 어떤 명문의 어떤 화가 약하면은 신진대사도 약해지고 병을 쉽게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장을 보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한 시기의 어떤 양생법으로는 이 시기는 그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너무 심한 그 노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의 어떤 기온이나 정열을 이 보충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신장의 정열을 보충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죠. 또 그 기혈이 좀 쇠약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너무 아침 일찍 그 밖에 나가지 마시고 좀 해가 뜬 다음에 나가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이 갑자기 찬바람을 맞거나 하면은 또 그 혈관 같은 게 수축이 돼서 신진대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심장의 부담이 커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질병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 보온에 주의하면서 적당한 그런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은 생강차, 쑥차, 아니면 어떤 향신료로 만든 차, 당귀 이런 것들을 끓여가지고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또 뜨거운 물로 족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찬 기온은 주로 머리나 가슴, 복부, 허리 이런 데로 침범하기 쉬운데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한사가 침범해서 위장병이 발병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특히 좀 찬 음식을 먹거나 찬물을 마시면은 위장병이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 찬 것을 좀 피하면서 과식이나 과음도 좀 피하고 너무 맵거나 또 느끼하고 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은 이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후가 차니까 호흡기 질환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동양의학에서는 그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양기가 이제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대안이 되면은 이제 봄으로 가는 마지막 그런 막바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운을 잘 소통시키는 그런 효능을 배합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열량이 있는 그 양고기나 닭고기, 소고기에다가 무, 배추 이런 채소를 배합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봄에 대비해서 점점 이제 좀 이 담백한 음식으로 양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죠. 또 그 대한 날씨에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이 신진대사가 좀 느리고 피부의 어떤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은 많이 먹지 마시고 좀 쓴맛 음식을 점점 늘려서 심장의 기운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병동치, 동병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나타나는 질병은 겨울에 고쳐야 되고, 겨울에 나타나는 질병은 여름에 고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름에 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겨울부터 대비하라는 그런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기혈이 충족하지 못하면은 여름에 이 기미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겨울에 그 구기자 대추차를 자주 마셔주면은 그 신장의 정혈이 충족해서 여름에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음식 섭생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그 중국 그 진황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겨울에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그 쌓아서 이렇게 보관을 특별한 시설도 없이 보관을 해놨는데 한여름인데도 안 녹고 이렇게 얼음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대한 시기에 옛날에 이렇게 얼음을 이 석빙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은 여름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 올해 마지막 절기인 대한 여러분들 이 시기 잘 보내시고 또 입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